2주 만에 만나는 거다 보니까 복습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행복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간다. 근데 그 방법이 보통 이런 것들이더라. 갖고 싶은 거 갖거나 내가 꿈꾸었던 것을 이루거나 아니면 누군가 사랑을 나누거나. 자, 그런데 이렇게 애써 만든 행복이 파도에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행복은 이 성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파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막아낼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 파도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파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지. 이 파도의 정체는 바로 악함이었어. 악함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었어. 타인의 악함, 자신의 악함. 세상엔 참 악함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악함이 자꾸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모두 무너져 버리기도 해. 그래서 그거를 잘 통제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 결국 우리는 평생 동안 악함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트로 영상에 그 악함에 대한 얘기를 담았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세상에 선이 없냐? 그건 아니야. 분명히 선은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선을 압도해 버릴 만큼의 악함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라지만은 이 압도적으로 큰 크기의 악 때문에 사실 우리는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여태까지 얘기였어. 자,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이 두 번째 파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사실은 굉장히 이야기하기 나도 썩 즐거운 주제는 아니야. 굉장히 마음이 아픈 주제고 좀 기분이 다운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고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꽃 피우지 못한 젊은 의사를 다시 만난 날은 그의 마지막 하루였습니다. 근데 아빠 나왔으면 좋겠어. 아빠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 형이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수미가 내일 또 오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 내일 한 번만 더 보여주자고. 오빠, 한 번만 안아줘. 한 번만 안아줘.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삶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파도의 정체는 바로 죽음이야. 사실 악함이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한테 설명이 좀 많이 필요했어. 왜냐면 한 번에 동의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타인의 악함, 우리의 악함 막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됐었는데 사실 죽음을 얘기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 왜냐면은 너희도 너무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일 테니까. 죽음이 정말로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는 그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 다 공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지 입에 담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 실례로 우리가 뭐 죽는다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하지만 사실 정말 사람이 죽었을 땐 죽는다는 말을 안 쓰지. 그냥 뭔가 개그적인 상황에서 아니 뭐 죽을래? 뭐 아니면 뭐 캐릭터가 죽었어. 이렇게 쓸지라도 실제로 사람이 정말로 죽었을 때는 누구도 죽음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아. 그러니까 최대한 돌려서 표현하지. 돌아가셨다. 뭐 소천하셨다. 명을 다하셨다. 왜냐면은 워낙 입에 담는 것조차 너무너무 무거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그렇지만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본 사람도 많이 없을 거야. 왜냐면은 이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고민한다고 딱히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슬퍼지니까 보통은 굉장히 그냥 짧게 고민하고 넘겨버리지.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게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사람의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거는 없다는 거야. 그치? 가장 확실한 사실이지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 뭐 세상에 70억 인구가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딱 하나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모두가 죽는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죽음은 이렇게나 인생에서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사실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지.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 이 죽음도 아캄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망가뜨리는가. 죽음이 만드는 비참함, 그 첫 번째로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 지난달 11일 흰색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아이를 치고 멈춰섭니다. 여기는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했던 그 장소야. 우리 집에서 한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돼서 그 장소에 직접 와봤어. 사실 그 사건으로 좀 뭔가 말이 많긴 하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그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해.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면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지금 내 뒤에 보이는 바로 저 곳이지. 저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가 났고, 심지어 이제 아이 엄마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벌어졌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를 보낸 마음이 어떨까 상상이 잘 안 가는 것 같아. 사실 나는 아직까지 엄청 소중한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본 경험은 없어. 대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지. 만약에 이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역시 우리 아이들일 것 같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군대 복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있던 곳이 경기도 양주라는 곳이었는데 바로 옆에 동두천이라는 곳이 있거든. 그 동두천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었어. 어떤 거였냐면은 그때가 8월이었어. 굉장히 더운 여름에. 그때 당시 2018년 여름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거의 탑을 찍었을 정도로 굉장히 더웠던, 40도가 넘어갔던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어린이집 버스를 탔다가 내릴 때 깜빡하고 내리지 못했나봐. 근데 그 상태에서 기사가 그 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40도가 넘는 차 안에 그 친구가 갇혔던 거지. 차량 내부 온도는 거의 60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그 뜨거운 상황에서 아이가 결국 죽은 거야. 굉장히 고통 속에서. 근데 그 아이의 부모의 지인이 우리 동네 주민이더라고. 그래서 그 동네 주민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그 부모님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더라고. 두 분 다.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늦둥이로 본 자녀였대. 나이 40이 넘어서 정말 힘들게 본 자녀였대. 근데 이제 그 자녀가 6살일 때 그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두 분 다 모두 휴직했다고 하더라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근데 확실히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테고, 직장에서 그 비슷한 나이의 또래 애기들을 볼 때마다 아마 애기가 떠올라서 더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겠지. 아마 그분들은 남은 평생 동안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즐거움을 겪어도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돌덩이가 있는 기분이실 거야.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노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 사건을 노을이한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어떤 기분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이 정말로 무가치하게 느껴질 것 같아. 그 한순간으로 인해서. 행복의 공식을 얘기할 때 그 가장 마지막에 언급했던 게 바로 사랑이었잖아. 근데 어찌 보면 이 사랑이 소유나 꿈보다 더 행복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이미지를 쫙 보여준 다음에, 자, 여기서 행복과 가장 가까운 그림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 뭐 누구도 막 돈 많이 쌓아놓고 아니면은 막 멋있게 이러고 있는 걸 고르진 않을 거야. 대부분 행복하면 어떤 이미지를 고르냐면은 뭐 누군가 함께 손잡고 있는 그림,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있는 그림, 또 서로 안아주는 그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행복을 떠올릴 때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걸 떠올려.
그만큼 우리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린다라는 말이겠지.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게 사랑이다 보니까 이 사랑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큰 아픔을 느끼는 것 같아. 사랑이 깨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뭐 틀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사랑을 가장 가슴 아프게 찢어놓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죽음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만드는 이별이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 상상하는 것만으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이별을 떠올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지.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니? 혹시 너희 중에서 유서를 써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보통 어떤 캠프나 프로그램 가면은 좀 이런 걸 많이 하기도 하지. 나도 유서를 쓴 적이 있어. 사실 이걸 쓰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막 뭐 주기적으로 쓴다 이건 아니고 그냥 가끔씩 지금쯤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거든. 나도 지지난달쯤에 유서를 썼고 그게 한 7년 만에 쓴 거였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도 삶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도 바뀌고 했으니까 좀 새롭게 유서를 쓴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유서를 쓸 때는 덤덤하겠어. 그래 이런 말들을 남겨야겠다. 이제 그랬다가 이제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편지를 또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점점 마음이 슬퍼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썼던 부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 노을이하고 새벽이에게 유서를 남길 때 그땐 정말 눈물을 못 참겠더라고. 계속 울면서 썼어. 그러니까 그 상상을 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얘네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은데 내가 그 현장에 없는 거구나.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애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일부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 사실 되게 길게 썼어. 엄청 길게 써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좀 읽어볼게. 너희와 하고 싶었던 게 많았단다. 너희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싶었고 같이 꿈도 꾸고 싶었고 너희만 원한다면 악기를 알려줘서 합주도 같이 하고 싶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비통함은 너희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구나. 아빠는 본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자꾸 그 우선순위를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들이었다. 너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아빠는 부성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저 우는 아이가 시끄럽고 귀찮을 뿐이었다. 그런데 너희와 대화를 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 알 수 없는 마음에 혼자 울컥할 때가 종종 있었단다. 2020년 10월쯤에 5살인 노을이와 초등학교 벤치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 유치원에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고 대답하다가 내가 물었지. 노라, 오늘 하루는 기분 나쁜 일 없었어? 그때 노을이가 대답했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와, 기분 나쁜 일이 없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울음이 올라와 내가 말을 미처 마치진 못했어. 물론 노을이는 그걸 눈치채진 못했지. 그저 집에 가서 할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 근데 난 왜 그때 눈물이 올라왔을까? 그 눈물의 감정은 행복감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행복감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아마 그게 내가 처음으로 진하게 느꼈던 부성이었던 것 같아. 맞아. 너희는 이성적인 내가 차마 설명할 수 없게 내 가슴에 찾아온 사랑이었어. 그것을 온전히 주고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유서를 쓰고 나니까 가슴이 꽉 막히는 거야. 이제 그랬다가 잠깐 정말 내가 죽는 게 아니지 그냥 그런 상황을 가정한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야. 근데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왜냐면은 사실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가 않거든. 그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10.3명이래. 2시간마다 거의 한 명씩 죽는 거야. 그리고 근데 사실 우리가 도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지 나만 하더라도 주말마다 2시간 거리를 운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는 이제 암이라는 병을 보면은 1년에 암 진단을 받는 사람이 2018년에 24만 명이래. 1년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죽음이란 게 사실 가정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와 근접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언제든
이런 굉장히 가슴 아픈 이별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거겠지. 지난달에 나한테 그게 날라와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건강검진 받으라고 날라왔거든. 근데 아직까지 안 갔어, 솔직히 말하면. 잘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가는 게 맞는 건데 찝찝한 거지. 가서 괜히 이상한 얘기를 들을까 봐.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데 괜히 내가 이 죽음의 그림자를 의식하며 살게 될까 봐 그게 참 두려운 거지. 오늘의 인간이에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 전에 오늘 수업을 녹화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나 너희 중에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한테 그 아픔을 다시 떠올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마음이 조심스러웠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한테 어떤 친구가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번 학기 중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런데 어쨌든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꼭 너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나도 그래서 이 수업을 녹화하면서 불필요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가진 말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게 잘 지켜졌는지 나도 잘 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번 수업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할게. 자, 같이 한번 인간이에 읽어보자. 첫 번째,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결국 그 두 사람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둘 중 하나가 죽는 것이겠지. 다음 두 번째, 시작. 그 이별의 아픔은 그 어떤 아픔보다도 고통스럽다. 그치? 얘기했던 대로 사랑은 우리한테 가장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깨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픔도 가장 크겠지. 세 번째, 시작. 그 아픔 앞에서 행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할 친구들은 다음 질문에 대답해주면 좋겠어. 첫 번째,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너무 가슴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1번 강의를 갖고 과제를 안 하길 좀 추천하고 싶어. 괜히 그 상처를 건드리는 격이 되면 너무 또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다음 두 번째, 절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인가요? 아마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 죽음으로 그분을 보내고 싶지 않은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은지 그 마음을 적어주면 좋겠어. 다음 세 번째, 죽음으로 인한 이별 때문에 삶의 행복이 모두 사라진 사례를 알고 있나요? 내가 강의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자신이 쌓았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사례를 알고 있는지, 뭐 주변의 경험담이든 어떤 뉴스 기사든 한번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9강 마치게 되었고, 사실 내 수업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 이게 우리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무거울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더 즐거운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